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공통 과학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지금 선생님이 태양 에너지 원천에 대한 연구사라고 했는데, 자, 연구사라 그랬잖아요. 이 지문을 잘 보면 시간이 되게 또렷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너무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특정 이론을 연결시키는 걸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이 지문은 그렇게 보면 완전히 잘못 읽게 돼요. 이 지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은 사실 무시해야 돼요. 근데 이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 지문은요, 모의평가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의 흐름인 것 같아도 시간의 흐름을 이식을 하면 사실 지문을 잘못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아,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본문을 봅시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 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떻게 계속이 하나의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거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내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어떻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이 문장을 가지고 그거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앞과 뒤의 맥락을 계속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을 볼게요. 16세기 이전까지는, 자, 저기 시간 표현 나와 있지만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볼 거예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4가지 원소와 그 다음에 다른 불변의 제5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변이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원래 빛을 내도록 만들어진 친구가 있다면 빛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16세기를 학설로 얘기하면 아마 그냥 제5원소 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밝기가 변하는 신성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은 별이 불변이라는 통념을 깨버린 거죠. 그러면 별이 불변의 5원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변하더라. 그럼 그것은 5원소 솔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학설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 질문에서 처음 물어본 게 뭐였냐면 태양이 어떻게 계속 빛을 내느냐잖아요. 불덩어리는 빛과 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불덩어리 설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불덩어리 설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어요. 즉 16세기 안에 2가지 학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유출해보면요, 흑점이 지금 근거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불을 붙이면 아주 균일하게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밝고요, 어떤 부분은 좀 거뭇거뭇하게 타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러한 관측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러면 태양도 흑점이 있으면 정말 불에 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5500도의 열을 내는 지금 물체, 그렇게 가열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란빛입니다. 근데 태양이 노란빛이에요? 이 친구도 550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덩어리가 5500도가 되겠으니까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는 거지. 물론 이거는 잘못된 거긴 해요. 물론 이제 이건 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약간만 다르게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한 4000도 정도로 가열된 물체가 붉은 빛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태양이 만약에 붉은색이었어요. 그러면 태양이 4000도구나 이렇게 또 역으로 추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정리해보면, 자, 지금 16세기에 2가지 견해가 나온 거예요. 제5원소설이랑 불덩어리설. 각각의 근거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제5원소설은 근거가 없죠. 반박만 있죠. 불변하는 물체인 줄 알았는데 불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5원소설은 깨진 거고요. 불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근거도 지금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을 봅시다. 우리가 19세기란 말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9세기에도 학설이 나온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 확립했잖아요. 이거 무언가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실수예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태양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된대요.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장작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불덩어리 역시 점차 작아지고 결국엔 꺼지죠. 즉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태양의 온도가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가면 과거에는 엄청 뜨거웠어야 되지. 그럼 지구 당연히 뜨거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관측을 고고학적으로 해봤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법칙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참고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즉 태양이 불덩어리라서 밖으로 계속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방출한 만큼 자기의 에너지는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지구가 뜨겁지 않았고요. 계속 비슷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됐다는 거는 불덩어리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결국 뭐를 보여주는 거냐? 19세기에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것에 반박이 되는 근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19세기는 반박을 하는 역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거 넘어가랍니다. 설명 자세하게 했어요.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이 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설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불덩어리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에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핵분열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원자 번호가 높은 무거운 원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라늄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의 자세히 뭔지 설명하기 좀 어렵고 지금은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대상에서 이쪽으로 오는 빛을 프리즘 같은 것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물체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태양은 수소랑 헬륨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가벼운 원자들이라 핵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즉, 이 안에 새로운 학설인 핵분열설, 그 다음에 반박의 근거까지 함께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에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줄어요. 근데 무게가 줄어드는 만큼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면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에너지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밝혀진 겁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합니다. 즉 지구도요. 안으로 갈수록 중력이 더 강해져서 이렇게 그 밀도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이따 뒤에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1000만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데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에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요. 원자핵이요. 전자를 못 가지고 있어요. 원자핵만 막 날아다니는 중인데 원자핵은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가까워지다가도 서로 미루는 힘 때문에 이렇게 쭉 비켜나가요.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원래 멀어져야 되는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 양성자들이 특정 거리 안으로만 가까워지면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탁 달라붙는 융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따 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확실해졌다. 즉 이 중성미자가 바로 뭐냐? 핵융합설의 근거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핵융합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이 있으면 너무 쉬운 단락이고 없으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설명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수소 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전자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양성자들이 원래 서로 밀어내는 상태예요. 붙어 있을 때. 그런데 이 태양의 중심은 어떻다고 했어요? 밀도가 엄청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원자핵들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요. 참고로 온도라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 그러니까 반발력을 이겨내고 이 운동 에너지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성자가 지금 2개밖에 없고 중성자가 2개가 있죠. 즉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바로 중성미자라는 게 같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과학적인 단계는 상당히 많이 생략한 거예요. 뭐 원래는 뭐 양전자랑 전자만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니니까요. 국어 시간이라서. 어쨌든 중성미자라는 게 여기서 방출이 되는데 중성미자가 바로 핵융합의 결정적인 증거라서 그거를 관측했다는 얘기는 핵융합이 맞다라는 거는 확신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이 핵융합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라고 써놨죠. 우리가 아까 지문 첫째 단락에서 뭘 봤냐면 어떻게 계속 에너지를 내느냐 이거를 따져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기서 절반에 대한 답만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럼 다음 계속에 대한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왔네요.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즉 태양이 이렇게 막 안쪽으로 막 이게 수소를 밀고 있다가 폭발이 일어나면 팍 하고 튀어나가죠. 그럼 이렇게 폭발이 생긴 순간 밖으로 팍 튀어나가니까 안쪽에 밀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밀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니까 압력이 적은 곳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무언가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서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서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여요. 즉 원래 너무 높은 밀도라서 너무 높은 압력이라서 너무 높은 온도라서 핵융합이 생겼는데 일단 생기면 그게 일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연료가 된 수소가 다시 유입이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터지고 다시 새로운 수소가 유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렇듯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에 평형생태가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원리, 즉 지속의 원리가 지금 등장한 거죠. 자, 이게 그림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안쪽으로 누르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핵융합이 생기기 전에는 안에 수소가 너무 많아서 밖에서 유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안에가 너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이 빵 터져요. 그럼 안쪽에 수소가 비죠? 그럼 바깥에서 들어와요. 그럼 다시 핵융합이 빵! 이런 식으로 연쇄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답은 너무 쉽게 1번이에요. 왜냐면 신성관찰이라는 거는 자, 이것 때문에 제5원 수술에 반박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관찰로 인정을 했다라는 설명은 아예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뭐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선생님이 지문 설명하면서 워낙 자세하게 말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는데요. 자, 2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정답을 먼저 보고요. 정답을 분석을 해보고 지문 돌아가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자, 지금 여기서 온도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체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압력 설명, 그 다음에 기체는 말할 필요가 없죠. 미안합니다. 자, 압력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부피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좀 빡세게 보면 이 공식도 만들어 보긴 하겠는데 뭐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우리가 미음 부분을 보면 미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음이 여기가 아니네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지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온도를 얘기를 했고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든대요. 자, 핵만 적읍시다.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진답니다. 자, 압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 거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기 참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간신히 보일 것 같네요. 온도가 떨어지기에 앞서서 요 다음에 생기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핵융합이죠. 이게 높으면 핵융합이 빵 터지고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래서 핵융합이 안 되고 압력이 떨어지고 수소가 유입되고 밀도와 온도가 다시 올라 이런 순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문 부분인데 여기는 부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5번 선택지에서는 부피에 대한 전제를 깔아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참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지문에서는 우리가 부피를 따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었구나.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1번. 자,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내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죠. 만약에 4000도나 5000도에서 빨간 빛이었다면 우리는 말이 꼬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태양이 만약에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지구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물체를 5000도나 4000도로 가열했더니 빨간색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양도 4000도나 5000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아까 질량 결손에 따른 핵융합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질량이 곧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죠. 사실 1번이나 3번 다 그냥 지문 속에 있는 말이지 뭐 필요한 사실, 뭐 전제로 알아야 할 것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지문 속에 있는 말 그대로 가지고 왔죠. 자, 나머지는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 3번. 윗글의 내용에 비춰볼 때 보기에 핵융합 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됐는데 자 일단 지문 속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지문 속에서는요 맨 처음에 중력이 최초의 핵융합의 요인이에요. 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밀도, 온도, 압력이 높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핵융합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지문의 논리였죠. 그런데 보기를 잘 보면 자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든대요. 자, 초온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를 높여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같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 밀도가 따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 다음이 바로 핵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긴 두 개로 쪼개졌지만 하나로 묶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기에는 지금 태양의 중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대응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태양에서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있어야지만 초고온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3번 보세요. 태양 표면과 같은 이거 잘못 읽었네요. 3번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 이 부분 언급이 있죠. 그죠? 보기 분석을 제대로 했더니 답이 그냥 바로 걸려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중력, 다음에 밀도, 온도, 압력, 그 다음에 핵융합인데 보기에서는 중력에 대응되는 게 없이 온도와 밀도, 핵융합이 나왔으니까 선택지에서는 두 비교 사이의 빈칸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1번은 왜 적절하지 않느냐? 온도가 낮으면 핵융합은 불가능해요. 왜? 반발력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2번도 볼까요? 지구에서 구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이랑 핵융합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핵분열설이잖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 4번 태양 표면에서는 핵융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심부에서만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태양에서는 어떠냐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핵융합이 생기면 온도랑 밀도가 떨어지고 유입이 되면 다시 생기고 이런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평형 상태 깨뜨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후루룩 풀어서 당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쉽게 풀고 가장 정확히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어휘가 나왔는데요. 자, 이 어휘 문제는 풀 때요, 학생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지하다, 유지되다까지만 보고요, 이 뒤에 그냥 대입만 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끝에까지 보면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라고 했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가 된다.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걸 했잖아. 즉 예문을 직접 만들어서 목적어의 유무를 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지금 4번이잖아요. 발열을 가지고 발열하다와 발열되다를 둘 다 만들어 볼게요. 자, 태양이 발열하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태양이 발열되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자동사죠. 그래서 4번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다시 유지하다, 유지되다까지만 보고 그냥 단어를 대입하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보기를 끝까지 봐서 타동사랑 자동사라는 조건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관통입니다. 관통하다. 총알이 몸을 관통하다. 타동사예요. 그 다음에 관통되다. 몸에 총알이 관통되다. 자동사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쉽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더 봅시다. 3번 완공입니다. 건물을 완공하다. 목적어 들어가 있죠. 타동사예요. 건물이 완공되다. 이러면 자동사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편하게 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시간의 압박 때문에. 하지만 특히 최근 지문들로 갈수록 편하게 지문을 보려고 할수록 이해가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면을 따라가지 말고 내용의 흐름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야지만 사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